미래의 연대기란 제목의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작가인 폴 아마데우스 디에나흐와 미래에 살다가 죽은 앤드류 노셈이란 사람입니다. 폴은 건강이 좋지 않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이중 국적을 가진 교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잘츠부르크 출신의 오스트리아인이었습니다. 36세 때인 1922년 가을, 폴은 1년간의 혼수 상태에서 회복된 후 온화한 지중해의 기후가 그의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기 바라며 그리스로 출발합니다. 폴은 그리스에서 체류하는 동안 최소한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교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여러 학생들 중에는 나중에 법학자가 된 조지 파파하치스란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었고 폴이 가장 아끼는 학생이었습니다. 조지는 스승인 폴을 평가할 때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매우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폴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취리히 교회의 한 마을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냈고 성년이 되어서는 문화와 역사, 인도주의 성향이 강한 고전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폴은 다시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이주했다가 모국인 스위스로 돌아가는 도중 1924년 1분기에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폴은 그리스를 떠나기 전 자신이 아끼던 학생인 조지에게 그의 삶과 영혼의 일부인 일기를 맡겼습니다. 폴은 독일어로 쓰여진 자신의 일기장을 조지에게 주면서 독일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독일어 실력을 향상시키라는 간단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폴은 이것을 자신의 일기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스승의 말을 따라 1940년까지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고 처음에는 스승이 소설을 썼다고 생각했지만 차츰 번역을 하면서 그것이 일기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폴의 특이한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폴은 면역 체계 반응에서 신경세포가 과부하되는 기이한 신경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폴이 처음에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은 15분 동안이었고 두 번째에는 무려 1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폴은 스위스 제네바 병원에서 신경세포 과부하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고 폴의 아스트랄 바디는 서기 3906년의 미래에서 사망한 사람인 앤드류 노셈의 시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폴이 경험한 지구의 미래는 일기 형식으로 무려 1000페이지에 달했고 이것을 번역하는 데는 조지의 끈기와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조지는 1971년 자신이 번역한 폴의 일기를 장미의 계곡이란 제목으로 출판합니다. 이 책의 초판은 종교계로부터 강한 반발과 공격을 불러왔으며 당시 독재 정권이 몰락하고 전국이 혼란에 휩싸인 그리스의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아무도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조지의 독일어 번역은 징역이 많고 완벽하지 않아서 대중들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조지의 책은 1979년에 다시 발행되었으나 어떤 압력에 의해 판매가 금지되었고 책들은 사라집니다. 조지는 1991년에 사망했고 그의 가족들은 조지의 원본 책을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그 후 22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리스 프리메이슨 로지의 고위급 회원인 라다만티스 아나스타사키스가 조지의 책을 입수합니다. 라다만티스는 작은 규모로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조지의 번역본이 설사 폴의 상상력에 의한 소설이라도 내용 자체는 책으로 출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의 원본 대본이 쓰여진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났고 책의 재출판 작업은 21세기 독자가 20세기 남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작업 끝에 2016년에 미래의 연대기라는 이름으로 책이 발행됩니다. 새 책에서는 원본의 핵심 구성 요소들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미래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연관성이 없는 개인적인 표현들은 최대한 삭제했으며 폴이 경험한 미래를 강조하면서 좀 더 간단한 표현으로 이야기의 본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바로 이 책이 탄생된 배경입니다. 이 책은 프리메이슨의 영향으로 추측되는 특정 인종의 우월주의를 독자들이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폴이 쓴 원본에는 없다고 추정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일어로 쓰여진 폴의 원본 일기를 입수하기는 불가능입니다. 원본은 독일군에게 압수당했습니다. 이 책은 서기 3906년까지 지구에서 발생될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사건들만 요약해서 나열하겠습니다. 서기 3906년의 유명한 물리학 교수인 앤드루 노셈은 심각한 차량 사고를 당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안치됩니다. 앤드류가 깨어났을 때 그는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가족 구성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잠을 잘 수 없어서 끊임없이 깨어있게 됩니다. 한편 20세기인 1921년 대학교에서 독일어 교수였던 폴은
특이한 신경질환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1년 동안 깨어나지 못합니다. 사실상 앤드류는 서기 3906년의 미래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아스트랄체는 영계로 떠났고 이때 폴의 아스트랄체가 앤드류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분분하지만 아스트랄체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앤드류 즉 20세기의 폴은 3906년의 미래에서 깨어나게 되고 20세기의 남은 폴의 육체는 1년간 혼수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1921년도의 의사들은 기년상태라는 설명할 수 없는 사례로 비활성화된 폴을 관찰하며 진단하고 있었고 서기 3906년의 의사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항상 깨어있으며 불안해하는 앤드류를 첨단 기술로 검사했지만 그의 증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앤드류가 된 폴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지구 역사를 포함하여 3906년도의 지구상 모든 삶의 측면에 대해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폴은 미래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자 자신이 배운 20세기의 지식을 피력하며 자신이 과거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리고 미래의 과학자들은 그것을 믿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의식의 슬라이드라고 부르는 그의 독특한 의학적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와 과학자들은 폴의 아스트랄체가 원래의 시간대인 20세기로 돌아가는 경우를 대비해 20세기 후반에 발생될 지구 역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폴의 남은 생애 동안 발생할 미래를 알려주는 것은 미래를 변경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폴의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인류 진화, 지구와 관련된 미래를 들여다보고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폴이 미래에서 본 많은 것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정도로 인간 사회가 20세기와는 완전히 달랐으며 쓰이는 용어와 첨단 기술 그리고 지구 인류의 진화도 상상 밖으로 진보했습니다. 서기 2300년대까지 인류는 인구 과잉, 생태 파괴, 온실 효과, 기후 변화 기근, 전쟁 및 지역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연과학에서는 전자기 에너지가 널리 사용되고 반중력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 에너지가 발견되어 사용됩니다. 과학은 영적 에너지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으며 사망 시에 육체에서 그 너머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변화하는 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정적 생존의 노예 제도에서 벗어나 영적 발전과 내적인 발전을 이루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통화 시스템은 폐지되었고 유아 사망은 대부분 없어졌으며 모든 화석 연료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대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식주의자이며 육류 소비는 극소수가 됩니다. 화성은 서기 2204년에 식민지화가 완료 단계에 들어섰지만 2265년에 발생한 거대한 자연재해로 인해 2천만 명의 식민지 인구는 전멸하고 식민지는 소멸되었습니다. 서기 2309년 누적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결과로 거대한 세계전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의 상당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황인종과 흑인종족은 거의 멸종을 맞게 됩니다. 소수의 인류는 살아남고 미래의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2396년에 세계정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는 대부분 과학자, 엔지니어 및 인도주의자입니다. 지도자들은 더 이상 직업적 정치인이나 사업가가 아닙니다. 힘의 균형은 민간 부문, 각 국가 정부 및 세계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유지됩니다. 은행과 증권거래소 등은 소멸되어 일종의 보트 화폐로 대체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 기본적이고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 자원이 재분배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유 재산이 있습니다.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들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외계 문명과의 상호 협력 관계가 발전하며 이런 모든 것들은 일반 대중에게도 알려집니다. 인간 집단 간의 갈등은 거의 없으며 전쟁 또한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확립된 지구의 연도는 세계정부가 수립된 2396년을 기준으로 다시 서기 1년으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정부는 전체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각 국가들의 정부는 몇 세기 동안 직간접적으로 세계정부에 반대합니다. 이 당시까지 지구 인류는 여전히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행성의식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서 다시 5세기가 지난 후 마침내 지구 인류에게 행성의식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없지만 기술과 지적재산 수준에는 여전히 불평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약하고 부진합니다. 이런 특이한 암흑시대는 서기 3400년대까지 지속됩니다. 2400년대에서 2600년대까지 한때 반란 세력이 세계 정부를 약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전체주의에 대한 위협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600년대에 들어서며 인류가 행성 의식을 획득함에 따라 민간 기업들과 국가 정부는 세계 문제에서 미미한 역할만 하게 됩니다. 반란 세력이 진압되고 세계 정부는 매우 잘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세계인들의 이동 수단은 영적 에너지와 비행 디스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600년대에서 3400년대까지 인간 생활의 기본 필수품에 대해서는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졌지만 지역 간 기술 발전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텔레파시 기능을 보유하게 되고 과학은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지구 내부 문명과 교류가 시작되고 수십억 년에 걸친 그들의 역사를 포함하여 지구 행성 내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구 인류의 도시들은 이제 지구의 내부에도 건설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소리와 색깔, 빛, 그리고 명상의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의약품은 작은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은 아직도 물질 지향적이고 영적으로 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 소유와 기술 보유 측면에서 개인적인 성공을 측정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기 3382년도에 신세대 인류에게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탄생하는 인류는 초시력 또는 초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자연적으로 우주의 영적빛 또는 원초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간 두뇌의 돌연변이 현상 또는 자동 발현 진화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구 행성이 우주의 특정 지역을 지나면서 받아들인 우주 에너지와도 관계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3400년대에서 3906년도까지 서기 3382년에 시작된 영적 르네상스는 세계를 초시력 상태로 빠르게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지구 인류가 미세한 영적 빛과의 연결을 통해 직접적인 지식을 얻습니다. 지구상의 사람들은 이제 영적 영역에서 사물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 시기에 인류들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인류는 지구 문명의 새로운 황금기에 진입합니다. 세계 정부의 지도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아닌 영적 창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 영능력자 등의 모든 자질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지구 행성의 언어는 소리, 글자, 정신적으로 투사되는 3차원 내면 영상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며 인종 또한 통일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류가 점차적으로 텔레파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누구나 무료로 의류, 음식, 주택, 교통, 오락, 과학을 즐기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 또한 없습니다. 동물원이나 동물을 이용한 노동이나 학대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류 의식의 진보로 인해 정서적, 감정적 의존 매체인 애완동물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비행 디스크는 구식의 운송 수단이며 필드 게이트 또는 순간 이동이 새로운 이동 수단이 됩니다. 물리적 차량과 탑승자가 즉시 원하는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공간 이동 기술이 실현됩니다. 이 기술은 다른 은하 문명에 의해 지구에 도입되었으며 이제 지구 인류는 우주에서 확고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마침내 동물적이고 야만적인 본성을 버리고 고귀한 우주의식을 가진 존재들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 행성에서 물질적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평판과 명예, 그리고 사회 집단 내에서 개인의 영적 발전에 대한 성취도 평가상에서의 불평등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단 2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일하는데 이것은 지구 행성과 주변인들에 대한 사회적 봉사를 통해 개인의 성취를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인류의 수명은 이 시기의 영적 발전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